매출 0원이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1밀리언 달러를 벌었어요. 올해는 3배 반이 될 겁니다. 근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이걸 모르면 2026년 위성통신 판도를 놓칩니다. 오늘 다룰 회사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 티커 ASTS입니다. 직접 위성통신 분야에서 정말 독특한 포지션을 가진 회사거든요. 그러게요. 먼저 이 회사가 뭘 하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우리가 아는 위성전화, 이리듐 같은 거요. 전용 벽돌폰이 필요했잖아요. 맞아요. 스타링크도 마찬가지예요. 접시 안테나를 따로 설치해야 하잖아요. 근데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쓰는 스마트폰 그대로 4G, 5G 신호로 위성에 직접 연결합니다. 추가 장비 없어요. 기지국을 우주에 올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딱 맞는 비유예요. 블루버드 위성이 지구 저궤도에서 기지국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블루버드 한 기가 2400평방피트짜리 안테나를 펼쳐요. 저궤도 최대 상업통신 위성이에요. 파트너사도 엄청나잖아요. AT&T, 버라이즌, 보다폰, 텔러스, 라쿠텐. 전 세계 50개 이상 통신사가 이미 계약했어요. 산, 바다, 지하도, 비행기 위에서도 스마트폰이 터진다는 거잖아요.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숫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실적을 정리해봤는데요. 이 숫자들이 좀 미쳤거든요. 어떻게요? 매출이요. 2024년에 4밀리언 달러였어요. 근데 2025년에 71밀리언 달러. 17배 성장이에요. 그냥 송장이 아니라 폭발이네요? 그리고 올해 2026년 컨센서스 전망이 261밀리언 달러예요. 376% 추가 성장. 이미 계약 백로그만 1포인트 2빌리언 달러예요. AT&T가 선급금만 얼마 줬죠? 사우디텔레콤이 175밀리언 달러 성급금을 줬어요. AT&T, 버라이즌도 계약이 들어온 상태고요. AT&T 베타 서비스가 2026년 상반기에 시작돼요. 지난 3월 3일엔 텔러스 캐나다 계약도 발표됐잖아요. 맞아요. 캐나다 최대 통신사인 텔러스가 계약했고 2026년 하반기 서비스 개시 예정이에요. 현금 유동성도 3포인트 9빌리언 달러로 당분간 희석 우려는 낮아요.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완전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베이류에이션이에요. 현재 시총이 30빌리언 달러거든요. 2025년 매출 71밀리언 달러 대비 PSR이 145배예요. 아, 매출의 145배를 주고 사는 거네요. 네, 그리고 현금 소각이 연간 1빌리언 달러 이상이에요. 위성 제조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번 분기 EPS도 마이너스 0.45로 컨센서스 마이너스 0.26 대비 크게 미스했어요.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어때요? 9명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가 59달러예요. 근데 현재 주가가 80달러거든요. 26% 하락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레딧에서도 논쟁이 심하더라고요. 시총 30빌리언인데 매출이 71밀리언? 거품 아니냐는 반응이 꽤 있어요. 그 심리가 이해는 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스페이스X가 FCC에 고소장을 냈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스페이스X 주장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AST 스페이스 모바일 위성이 궤도 안전을 위협한다고 했어요. 충돌 위험을 과소평가했고, 고장난 위성이 스타링크랑 ISS 궤도를 통과하며 낙하하면 지상도 위험하다고요. 기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요.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봐요. 스페이스X가 지금 9,000개 이상 위성으로 T모바일이랑 D2C 직접 통신 서비스 확장 중이에요. 근데 ASTS가 위성 6개만으로 기존 스마트폰에서 초당 120메가비트 속도를 내거든요. 경쟁자가 무서우니까 고소한 거네요. 시장 점유율 60% 가진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고소한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요, FCC가 스페이스X 항의에도 불구하고 ASTS 블루버드를 승인했어요. 결국 ASTS가 이긴 거예요. 고소당하고도 이긴 거네요.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가 인정한 셈이기도 하죠. 이 기술이 진짜 위협이 된다고. 이제 전망을 볼게요. 낙관적 시나리오는요, AT&T 베타 성공하면 2026년 하반기 상용화,
매출 261밀리언 달성, 연말 위성 60기 배치로 미국 전역 커버리지 확보, D2C 시장 TAM이 50빌리언 달러 이상인데 ASTS가 유일한 순수 플레이예요. 반대로 위험 요소는요? 위성 발사 지연이나 실패예요. 위성 한 기만 실패해도 서비스 일정 전체가 밀려요. 스페이스X D2C가 T모바일이랑 먼저 상용화하면 선점 효과 날아가고요. 그리고 PSR 145배는 매출 성장이 기대 이하면 주가 마이너스 40% 이상도 가능해요. 핵심은 기술은 검증됐다는 거죠. 문제는 속도예요. 스페이스X보다 먼저 상용화할 수 있느냐? 맞아요. 그리고 한국 얘기도 해볼게요. SKT, KT, LGU 플러스 중에 ASTS 파트너가 없거든요. 한국 D2C는 언제 오는 건지.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뤄볼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ASTS는 매출 0에서 71밀리언으로 올라왔고 올해 261밀리언이 예상됩니다. 스페이스X가 고소할 만큼 위협적인 기술이에요. 하지만 PSR 145배와 연간 1빌리언 달러 현금 소각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ASTS 사시겠어요? 파시겠어요? 목표가 59달러인데 현재 80달러거든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애플이 선택한 위성회사 글로벌스타를 다룹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밸류 김서준, 이지윤이었습니다.